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의 부의 비밀을 만나다. 시작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주식시장이 50년간 연 7% 수익을 낸다고 합시다. 이 계산대로라면 복리가 한 달러를 30달러까지 불릴 수 있다. 그런데 펀드가 연 2% 수수료를 부과하면 당신의 수익률은 5%로 떨어지고 결국 손에 쥐는 건 10달러뿐이다. 이 문장은 토니 로빈스의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서 나를 단번에 사로잡은 구절이야.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지침서가 아니야. 시장의 혼란,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을 쌓는 방법을 부드럽게 마치 친구가 옆에서 따뜻하게 이야기하듯 전해주는 책이야. 토니 로빈스는 우리가 돈과 맺는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재정적 자유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오늘은 이 책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하나씩 풀어보며 왜 이 책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이야기해볼게. 준비됐지? 책의 줄거리부의 거인들의 비밀을 풀다.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토니 로빈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쓴 책이야. 그는 워런 버핏, 레이 달리어, 존 템플턴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싶었대. 이 책은 단순히 어디에 투자하라는 식의 조언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 심리적 준비,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야.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파트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자. 1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첫 번째 파트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금융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토니는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해. 예를 들어 그는 1900년 이후의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장, 즉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은 거의 매년 일어나지만 약세장, 즉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35년에 한 번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해. 이 데이터는 시장의 하락이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반등한다는 점을 보여줘.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당시 S&P 500 지수가 50% 이상 폭락했지만 이후 5년 만에 150% 이상 회복했다고 설명해. 이런 사례는 시장의 단기적 충격이 무서워 보일지라도 결국엔 기회가 온다는 걸 일깨워줘. 또 토니는 금융사들이 부과하는 숨은 수수료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예를 들어 그는 35세에 10만 달러를 투자한 두 사람, 조와 데이비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조는 연간 수수료 0.5%인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65세에 86만 5천 달러를 벌었어. 반면 데이비드는 연간 수수료 2%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해 같은 기간 54만 8천 달러만 얻었지. 수수료 1.5% 차이가 30년 후 31만 7천 달러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야. 이 사례는 우리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깨우쳐줘. 토니는 이런 숨은 비용이 우리의 부를 갉아먹는 침묵의 적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피하는 법을 알려줘. 2부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두 번째 파트는 실제 투자 전략을 다루며 부자들의 투자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토니는 부의 거인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해. 첫째, 돈을 잃지 말 것. 둘째, 비대칭 위험 보상을 추구할 것. 셋째, 세금 효율을 높일 것. 넷째, 분산 투자를 할 것. 예를 들어 그는 인덱스 펀드의 힘을 강조하며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설명해. 이는 마치 자연 선택처럼 시장이 스스로
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는 거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당시 주식을 판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침착하게 버틴 사람들은 2009년 반등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말해. 특히 그는 레이 달리오의 올해더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며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해. 이 포트폴리오는 1987년 블랙 먼데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평균 10%의 연수익을 내며 안정성을 증명했대. 또 그는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다뤄. 예를 들어 미국의 401k 플랜이나 IRA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 한국 독자라면 비슷한 예로 개인연금이나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떠올릴 수 있지. 이 파트는 단순히 돈을 어디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줘. 3부 이기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마지막 파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심리적 태도를 다뤄. 토니는 우리의 뇌가 손실을 생존 위협으로 느낀다고 설명해.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하면 이성을 잃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이건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야. 그는 투자자의 6가지 대표적 실수를 소개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첫째, 최근 사건을 추세로 착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영원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회복했지. 둘째, 너무 자신만만하다. 자신의 투자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는 태도는 위험해. 토니는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며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경고해. 그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예를 들어 그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자동화하라고 조언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자동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시장의 단기 등락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해. 또 그는 존 템플턴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부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돈뿐 아니라 정서적 부를 함께 추구하라고 강조해. 이 파트는 단순히 투자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서 감정을 관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줘. 핵심 주요 메시지 부를 쌓는 비결.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의 핵심은 돈을 버는 기술뿐 아니라 돈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 1. 복리의 힘을 믿어. 토니는 복리가 재정적 자유를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해. 예를 들어 19세에 매달 $300를 투자한 존은 8년간 28,800달러를 투자해 65세에 $186만 벌었어. 반면 27세부터 65세까지 매달 $300를 투자한 밥은 총 $14만 투자했지만 $159만 얻었지. 조가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부를 쌓은 이유는 복리의 마법과 일찍 시작한 힘 때문이야. 이 사례는 가능한 한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 토니는 시간은 돈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젊은 시절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 시장의 하락은 필연적이지만 영원하지 않아. 토니는 겨울은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봄은 항상 다시 온다고 비유적으로 말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어. 예를 들어 그는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례를 들며 매번 시장이 회복했고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해. 중요한 건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버티는 거야. 그는 하락장을 기회로,
3아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라고 조언하며 이를 시장의 세일 기간이라고 표현해. 3. 수수료와 세금에 주의해. 작은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앞서 언급한 조와 데이비드의 사례에서 1.5% 수수료 차이가 30년 후 31만 7천 달러의 차이를 만들었지. 토니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추천하며 금융사들이 부과하는 숨은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강조해. 또 그는 세금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줘. 예를 들어 그는 미국의 로스 IRA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한국 독자라면 비슷한 맥락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를 고려해 볼 수 있어. 4. 심리적 안정감이 성공의 열쇠. 투자는 심리게임이야. 우리의 뇌는 손실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침착하기가 어려워. 토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해. 예를 들어 그는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는 확인 편향을 피하고 다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 그는 또 투자 계획을 자동화하라고 강조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감정적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유용한 원칙이야.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공부 같은 목표를 세울 때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여. 진정한 부는 돈 이상의 것. 토니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단언해. 그는 존 템플턴의 말을 인용하며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해. 돈은 도구일 뿐 진정한 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이를 위해 그는 탁월한 삶의 질을 추구하라고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사회적 기여가 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해. 그는 이 책의 수익을 전액 기부하며 진정한 부는 베푸는 삶에서 온다고 보여줬어. 특히 그는 피딩 아메리카를 통해 2억 5천만 끼니를 기부했고 10억 끼니를 목표로 하고 있지. 이런 태도는 돈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줘. 시사점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단순히 투자,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아. 돈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큰 시사점을 줘. 몇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 1.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시장의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해야 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돼. 예를 들어 경력 개발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단 꾸준히 스킬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인 갈등에 휘둘리기보단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해. 토니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내와 꾸준함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두려움을 관리하라. 토니는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 시장 하락 시 공황에 빠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걸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판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지만 침착하게 버틴 사람들이 결국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창업을 고민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기 쉬워. 하지만 토니는 두려움을 관리하고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해.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 3. 지식을 쌓아라. 토니는 지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 금융 지식이 없으면 금융사나 재무상담사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 펀드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불필요한 수수료를 낸다고 지적해. 이 책은 수수료, 세금, 투자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줘.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힘을 줘. 예를 들어, 금융 지식을 쌓으면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어떤 조언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다른 결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야. 4. 감사와 베품의 가치를 기억하라. 토니는 이 책의 수익을 전액 기부하며 진정한 부는 베푸는 삶에서 온다고 강조해. 그는 피딩 아메리카를 통해 2억 5천만 끼니를 기부했고 10억 끼니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는 우리에게 돈을 쌓는 것만큼이나 나눔과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줘. 예를 들어, 그는 작은 기부라도 삶에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해. 한 독자는 이 메시지를 읽고 매달 소액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느꼈다고 해. 이런 태도는 우리가 돈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줘. 5. 시스템을 만들어라. 토니는 성공적인 투자는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감정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돼. 예를 들어, 운동이나 공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 매일 아침 30분 책을 읽거나 매주 일정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목표를 이룰 수 있어. 토니의 메시지는 우리가 체계적인 접근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다른 독자들의 반응,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줬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자. 투자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 한 블로거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심리가 흔들릴 때 읽으면 큰 힘이 된다고 후기를 남겼어. 특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장기 투자와 복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고. 예를 들어 20대 직장인 독자는 이 책을 읽고 해외 ETF에 매달 소액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고 처음으로 장기 투자에 확신을 얻었다고 했어. 또 다른 독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책 덕분에 하락장이 기회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지. 심리적 안정감과 동기부여. 토니의 동기부여, 전문가로서의 면모는 이 책에서도 빛나. 한 독자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메시지가 특히 와닿았다고 했어. 그는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책을 읽으며 침착함을 유지했고 결국 반등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또 다른 독자는 토니의 부드럽고 열정적인 문체가 마치 세미나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어. 그는 책을 읽으며 단순히 돈을 버는 법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지. 수수료에 대한 경각심. 많은 독자들이 수수료와 세금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해. 한 30대 독자는 보험과 펀드의 숨은 수수료를 알게 된 후 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했다고 했어. 또 다른 독자는 은행에서 추천한 펀드에 가입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바꿨다고 후기를 남겼지. 이는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금융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 진정한 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독자들은 토니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깊이 공감했어. 한 블로거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감사와 베품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삶의 태도를 바꿨다고 했어. 특히 존 템플턴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매달 소액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어. 한국 독자들의 관점. 다만 일부 한국 독자들은 책의 사례가 미국 중심이라
아쉬웠다고 했어.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뮤추얼 펀드나 401k 같은 미국 금융 상품이 한국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 하지만 그는 투자의 심리적 접근법과 장기적인 관점은 국경을 초월해 유효하다고 덧붙였지. 또 다른 독자는 한국의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데 영감을 얻었다고 했어. 비판적 의견. 몇몇 독자들은 책의 일부 내용이 다소 반복적이라고 느꼈어. 예를 들어 한 리뷰어는 복리와 수수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소 지루했다고 했어. 또 일부는 토니의 낙관적인 톤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지.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의 메시지가 투자, 초보자나 불안한 투자자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준다고 평가했어. 마무리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단순한 재테크 책을 넘어 돈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토니 로빈스는 우리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을 쌓아갈 수 있다고 말해.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복리의 힘,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특히 그의 메시지는 돈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장기적인 관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영감을 줘. 예를 들어 나는 이 책을 읽고 매달 소액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였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데 더 적극적이게 됐어. 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이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혹시 투자나 재정적 자유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